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판교에 사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사연을 보내기에는 좀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눈에 콩깍지 씌어서 한마디로 남자에 꽂혀서 앞뒤 안 보고 결혼했다가 시어머니랑 한바탕 하고 이혼했거든요.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는 집안은 안 좋다고요. 저는 그런 말들이 전부 진부하고 구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끼리 더 편한 건 맞다고 봐요. 제가 경험자니까요. 진짜 극한 체험을 한 기분이에요. 시어머니의 뻔뻔하고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모습에는 정말 학을 뗐거든요. 그럼 바로 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했어요. 또래들보다 좀 빠르게 사회생활을 한 셈이에요. 회사가 끝나고 나서는 독서 모임이며 영화 관람 모임, 외국어 모임, 여행 모임 등등을 번갈아 참석하며 나름 바쁘게 지냈죠. 그러다가 영화 관람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저희 회사랑 멀지 않은 곳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를 막 들어가서 저와 마찬가지로 직장인 1년 차였죠. 남편의 부드러워 보이는 인상이 저 어릴 적 좋아하던 배우와 이미지가 비슷해서 제가 무작정 좋아했었네요. 저는 엄마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아빠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외국 유학을 가서 해외에 있었고요. 남편 집안과 저희 집안은 경제적으로 많은 차이가 났어요. 원래 증조할아버지가 예전 만석군 소리 들을 만큼 지방의 한 지역을 다 갖고 계셨다가 할아버지가 물려받으시고는 서울로 이전하시면서 여기저기 부동산 투자를 잘 하셨다고 해요. 그걸 아빠가 그대로 물려받으시면서 골프 리조트 사업하고 강남과 강북에 고급 빌라들만 지어 직접 분양을 하셨고요. 아빠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옆에서 보고 배우셔서 그런지 언제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뭘 지어야 할지 잘 아시더라고요. 돈에 관한 감각이 발달하신 건지 주식 투자도 잘 하셔서 할아버지 때보다 재산을 더 많이 불려놓으셨어요. 아빠가 삼형제 중 둘째인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랑 같이 재산을 물려받으셨는데도 아빠가 제일 사업을 크게 키우셨어요. 그 덕을 저와 여동생이 아주 톡톡히 보며 살았고요. 아빠는 저희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미네, 너희 우리가 부자인 걸 당연하다거나 우리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단지 운이 좋은 거야. 그러니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법이야. 돈 가지고 사람 판단하거나 차별해서도 안 돼. 아빠의 가르침 덕에 저와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어린이 재단이나 유기견, 유기묘 단체에 기부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돈 가지고 티내지 않으며 원만히 잘 어울리고 살았어요. 어디를 가나 저는 돈 많은 티를 내지 않았음에도 지인들은 제가 돈에 초월한 것처럼 여유로워 보인다고 했어요. 사실 다들 월급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저런 생활비 이야기로 힘들다는 말을 할 때는 저는 정말 태평하게 있었거든요. 남편도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지혜 너는 뭔가 생활이 묻지 않은 것 같아. 딱 봐도 곱게 자란 티도 나고 말이야. 설마 준재벌쯤 되는 그런 집안 딸인가? 에이, 그럴 정도는 아니야. 아빠가 열심히 모으셔서 남들보다 좀 여유 있게 살았던 거지 뭐. 하지만 남편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눈이 커지더니만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집 평수도 그렇고 거실 밖으로 보이는 뷰도 좋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남편이 엄청 놀란 이유를 남편 집에 가보고 그때 알았어요. 남편 집은 제가 가보았던 친구들 집보다도 소박했어요. 시어머니 혼자 남편하고 시누이 키운다고 절약하며 살았다길래 그런가 보다만 했죠.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편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을 잘 못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은 일 때문에 해외에 떨어져 사신다고 하셨는데 결혼식 때는 오실 수 있는 거야? 아마 못 오실 거야. 미안한데 그건 내가 차차 이야기하면 안 될까? 실은 엄마가 지금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네. 왜?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에 연관되신 거야? 돌아가신 건 아니라며.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 더 궁금하긴 하다. 나쁜 일 하신 건 절대 아니고 진짜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좀만 참아주라. 남편이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해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았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질려서 나가버린 거였어요. 이혼도 해주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엄청난 진흙탕 싸움 끝에 법정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그 후로는 연락도 잘 안 한다는 걸 저 이혼 무렵에 알았네요. 그런데 아빠는 저한테 꼭 남편하고 결혼해야겠냐고 물으셨어요. 왜? 오빠네 집이 너무 평범해서 그런 거야? 아빠 전에는 우리한테 사람 돈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걸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으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데? 뭐라 딱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시어머니 자리가 보통 아니게 생겨서 그래. 아빠는 그래도 집 짓고 리조트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잖니. 반은 관상장이 다 됐다. 아빠도 참 그런 거 선입견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오빠랑 살지 시어머니랑 사나. 아빠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면 나는 납득 안 되는데? 당시 저는 남편한테 꽂혀서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사랑에 빠지는 도파민 분비도 뇌에 중독 도파민 나오는 데랑 같은 데라고 하잖아요. 제 경우가 딱 그랬지 않나 싶어요. 그럼 아빠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건 자세히 말하지 마라. 어차피 네 남자친구가 집에 와봐서 어느 정도 살 거라 예상은 하겠지만 우리 집 자산이 얼마인지 알려지는 건 좀 내키지 않는구나. 아빠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신경 쓰였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런 말씀까지 반박할 수는 없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제 속내는 저희가 남편 집에 비해 꽤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 남편이 너무 열등감에 빠질까봐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였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제가 시댁 인사를 다녀온 뒤부터 자꾸 제가 자기랑 시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지혜 니네 생각보다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그에 비해 우리 집은 너무 초라해서 장인어른 보시기에도 안 좋을 것 같네. 우리 결혼에 대해 뭐라고 안 하셔?
뭘 뭐라고 하셔. 그냥 둘이 잘 살라고 하시지. 그런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열등감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워낙 여유가 없다고 해서 신혼집을 제 앞으로 된 아파트로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짐을 덜었다며 좋아했지만 얼마 안 가 또 마음 안 좋다며 속을 털어놓더라고요. 엄마가 우리 신혼집이 더 좋은 걸 보시면 마음 안 좋으실 거야. 실은 그래서 내가 엄마 좀 좋은 아파트로 옮겨드리려고 돈 열심히 모으긴 하는데 언제가 될지. 1년 내로 하려고는 해. 그동안은 내가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엄마랑 연정이는 낡고 좁은 데서 지내는데 나만 좋은 데서 살잖아. 돈은 대출 받아도 모자라? 어느 정도 예상하는데 그래? 뭐 대단한 집은 아니어도 남 부끄럽지는 않을 집이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몇 달 전까지 좀 바빴잖아. 그때는 야근도 하고 다른 사람들 프로젝트 기획서도 대신 써주고 내 팀 일도 죽어라 해서 인센티브도 빡세게 받고 대리운전도 하고 그러느라 시간이 좀 없었거든. 저는 제가 도와줘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저한테는 남편이 생각하는 정도의 아파트 사는데 보탤 돈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밝은 표정으로 와서 이러더라고요. 나 코인으로 갈아탔어. 회사 동기가 진짜 알짜 정보만 알려주거든. 그 친구가 꽤 괜찮은 코인 알려줬는데 지금도 이게 몇 배가 된 건지. 그놈 덕에 우리 신혼여행 다녀와서 딱 엄마 집 옮겨줄 수 있을 것 같아. 타이밍도 진짜 좋지 않아? 코인? 그거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차라리 주식을 하지. 주식보다 요새는 코인이래. 걱정 마. 그 친구가 틀리는 법은 절대 없거든. 나 전에 목돈 필요했을 때도 그 친구 말 듣고 투자해서 돈 마련한 적 있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는 어째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이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저희 결혼 이틀 전에 남편은 코인이 바닥을 친 걸 알고는 완전 상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완전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신혼여행 갔다 오면 시댁 아파트 옮긴댔잖아. 그럼 지금쯤 돈 빼놨어야지. 그냥 두고 있었어? 그게 좀 더 오를 것 같아 보여서. 진짜 이게 계속 전망이 좋은 거라고 했단 말이야. 오빠 회사 동기가 그렇게 말했어? 아니, 내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봤거든.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남편 회사 동기는 이미 예전에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서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데 남편은 엉뚱한 글들을 보고 욕심을 내다가 본전도 못 찾은 거더라고요. 아, 정말 어떡하지? 엄마랑 연정이 새 아파트 이사 갈 생각에 완전 부풀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말해. 결혼 이틀 남겨두고 신랑이 이러고 있으니 저도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전부 다 자기가 멍청해서 생긴 일이라며 심하게 자책하는데 이러다가 좀비 같은 모습으로 식장에 들어갈 게 그냥 훤히 보이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나서기로 했어요. 오빠, 내가 아파트 사면 어떨까? 나 사실 여윳돈이 있거든. 원래 갖고 있던 건 아니고 아빠가 결혼해서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신 건데 그 아파트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 그렇게 큰 돈을 장인어른이 주셨다고? 진짜야?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너더러 아파트를 사달라고 하냐? 그러면 내가 너무 뻔뻔하지. 신혼집도 네 아파트인데. 그러면 내 명의로 하면 되잖아.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는 오빠 집이라고 하고. 그러면 어때? 정말? 그래 줄 수 있어? 그래만 준다면 너무 고맙지. 남편은 그제야 얼굴이 활짝 펴서 생기가 돌았어요. 저는 겨우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할 수 있겠다 싶어 한숨 돌렸고요. 그걸 보며 오빠가 생각보다 더 시어머니를 위한다고 느꼈지만 저는 좋게 봤어요. 부모님한테 잘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니까요. 저희는 결혼식을 무사히 잘 올리고 열흘간의 신혼여행도 재미있게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시댁 아파트를 사는 거였어요. 아파트는 전부터 남편이 받은 거였고 그때 계약금 얼마간 걸어둔 게 있어서 가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입금만 하면 되는 거였지만 제 명의로 다시 해야 됐기 때문에 일이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긴 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결혼했고 부부다 이런 거 다 증명하고 계약서 다시 쓰면서 남편이 얼마간 걸어둔 계약금은 제 돈으로 남편한테 줬어요. 신혼여행 가서도 용돈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뭐 하나 살 때도 한참 망설이는 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정말 고맙다, 지혜야. 네가 계약금까지 싹 해줄 줄은 몰랐는데 네 덕에 나도 여유 좀 갖고 살 수 있겠다. 그리고 정말 우리 엄마랑 연정이한테는 내 명의라고 할 거지? 꼭 그렇게 해줘. 안 그래도 우리 집이 기우는 거 신경 쓰시는데 집까지 네 돈으로 샀다고 하면 자존심 상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오빠 거라고 한다고 했잖아. 어머니나 아가씨가 계약서만 안 보시면 되는 건데 뭐. 시어머니는 자가로 그것도 지금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며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사실 전에 살던 아파트는 정말 오래되기도 했는데 그걸 또 전세도 아닌 월세로 살고 있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이삿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대하시는 건 정말 섭섭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어요. 아무리 사돈이 잘 살면 뭐해. 그런다고 우리 집을 하나 사주기랬어. 뭐했어. 어쨌든 기댈 때는 집 핏줄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준호가 우리 집까지 사주는 동안 넌 뭘 했니? 그 찰난 신혼집 네 거라고 너무 다른 거에 무심한 거 아니야? 네가 돈 많은 집 딸인 거 알겠는데 그걸로 우리 무시하는 건 싫다. 그리고 너 바깥 사돈한테 우리 준호 말 좀 잘 해다오. 결혼식 때 보니까 네 아버지 손님들 잘 사는 사람 많은 것 같더라. 화환도 무슨 대표 이런 건 거 많이 오고. 니네가 그만큼 돈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우리 준호한테 신용카드 하나쯤은 만들어 주실 수 있잖아. 기왕이면 한도 없는 블랙, 뭐 그런 거 말이야. 잘 사는 사돈도서 좋다는 게 뭐냐? 그런 덕이라도 봐야지. 우리 준호가 집안이 평범한 거 말고는 다 너무 괜찮잖아. 애 잘생겼지, 키도 크지, 성격도 좋지. 너도 그래서 우리 준호 좋다고 결혼한 거잖아. 이 정도로 괜찮은 사위 얻으셨으면 그런 거 하나쯤 해주실 배포는 있어야 말이지. 시어머니가 너무 대놓고 우리 아빠한테 뭘 해달라고 하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쩌면 아빠가 시어머니를 평가한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되도록 오랫동안 친정 재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네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한테 뭘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장 보는 것까지 제 카드로 내달라는데 솔직히 열받더군요. 그때는 정말 그 아파트 남편이 산 거 아니고 내가 샀고 내 명의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내 남편 체면을 생각해서 꾹 참았죠. 또 시어머니 성격을 보니 제 아파트라고 하면 그걸 갖고 유세 떠는 거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게 뻔해서 말 안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점입가경이라고 시어머니는 갈수록 더 했어요. 예, 바깥사돈 발 넓으신데 우리 연정이 어디 취직 좀 시켜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네가 말 좀 잘 해봐. 아가씨 취직이요? 아가씨 카페 나가시잖아요. 시집 잘 가려면 카페 갖고 되겠어? 번듯한 직장 다녀야 그래도 좀 짭짤한 사위 얻을 거 아니냐. 돈도 되고 말이야. 시어머니는 사위 얻는 걸 무슨 장사처럼 말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알겠더군요. 저희 아빠가 어떻게 아가씨 취직을 시켜주시겠어요? 아가씨가 원하시는 일 자격증 따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네 신우다. 신경 좀 써. 아니 자식이 돼가지고 아빠한테 그런 거 하나 말을 못해? 너도 참 어떻게 그렇게 꽉 막혔니? 말하는 게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저한테 신우 취직 자리를 맡겨놓은 것처럼 구는 것도 그렇고 아빠가 무슨 자기네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 양 말하는 것도요. 아가씨는 학교 다닐 때도 자기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도 겨우 시어머니가 머리 짜내서 무슨 특별 전형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데에 넣었는데 그마저도 학점을 제대로 못 받아 유급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지금 카페 알바도 친구가 소개시켜줘서 겨우 다닌다는데 제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신우일 아니면 자기네 카드 하나라도 만들어 달라며 레파토리를 돌려가며 저를 괴롭혔어요. 남편도 말린다고 말리는 것 같기는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비가 많이 오던 날이라 잊혀지지도 않아요. 갑자기 핸드폰에 대학병원 응급실이라고 뜨며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지혜 씨 핸드폰이죠? 박성훈 씨가 아버님 맞으시고요. 네,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여기로 이송되셔서 긴급수술 들어가셨어요.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챙겨 나오며 근무 중인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남편도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고 저는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갔죠. 아빠는 제가 도착하고 3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3분인지 저도 몰랐지만 제가 응급실 뛰어들어가고 바로 어떤 간호사분이 나오셔서 저를 데려가셨는데 그때 막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나중에 그게 제가 도착하고 3분 후였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바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죠. 어떤 말도 생각나지 않았고 세상이 진짜 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나중에 도착한 남편이 자초지종을 들었고요. 빗길에 과속운전을 하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발생한 사고였어요. 바로 아버님 앉아 계신 뒷자리를 트럭이 정면으로 받아서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빠가 가던 길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엄마를 모셔둔 납골당 가는 길이었어요. 아빠는 꼭 길이 아니어도 이따금 혼자 엄마를 찾아가곤 했거든요. 아빠, 나랑 같이 가자고 하지. 왜 그랬어? 왜 혼자 가다가 이렇게 훌쩍 가버리고 그래? 빈소에서도 저는 엉엉 울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해외에서 도착한 여동생과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어요. 결혼하고 시어머니한테 시달린다고 짜증이 나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친정에도 안 가고 혼자 훌쩍 교회에 나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실 줄 알았으면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뵀어야 되는데 제가 천하의 불효녀가 된 것만 같았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오시는 문상객들 받느라 기운이 다 빠지고 있는데 여동생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저한테 조용히 말하더군요. 언니, 시어머니란 사람 왜 저래? 형부 붙잡고 계속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 웃다니? 무슨 소리야?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빠 친구분들도 왜 저러냐며 눈살 찌푸렸다고.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러자 여동생이 바깥쪽으로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정말 시어머니가 자기 손님하고 밝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누가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맨날 아빠한테 뭐 해내라던 사람이 아빠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저러고 있으니 울분이 치솟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오는 줄 모르고 떠들고 있었어요. 아, 정말. 이 양반이 우리 애들한테 선물을 남기고 가셨잖아. 그 많은 돈하며 집이며 누가 쓰겠어? 나랑 애들이 쓰는 거지. 이래서 사돈은 있는 집하고 맺어야 된다니까. 안 그래? 시어머니 지인들은 제가 오는 걸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누구 돈을 써요? 지금 아빠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셔서 정신없는데 와서 그게 할 말이에요? 저까지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이에요? 아니, 얘가 어디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사람들 있는 데서 이게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내가 가신 분 안타깝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산 사람은 현실을 생각해야 되잖아. 우리 연정이도 번듯한 직업 없어도 시집 갈 때 집 하나 있다고 하면 어떤 남자가 싫다고 하겠어? 너도 집으로 우리 준호 잡았잖아. 사람이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사람이면. 뭐? 너 내가 사람도 아니라는 거냐? 참 못돼 먹었네. 못돼 먹은 건 어머니죠. 이러실 거면 가주세요. 우리 아빠 끝까지 존중만 받고 가시게 하고 싶으니까 가시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자 남편은 말없이 시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상황이 정리된 후 남편은 불쾌한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겠어? 네가 힘든 거 이해하는데 그래도 도리는 지키자. 저는 남편 말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고 경멸하는 눈초리로 남편을 노려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비겁하게 제 얼굴을 피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고 시댁이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장례식 내내 생각하며 돌아가신 아빠한테도 속으로 용서를 빌었어요. 아빠 말씀 한 번만 더 새겨듣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을 제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고요. 저는 그 뒤로 남편을 단 한 번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납골당까지 갔어요. 남편은 자기가 말 실수했다고 생각했는지 제 눈치를 보더군요. 하지만 여동생도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을 들었기에 쌀쌀맞게 대하니 남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겨우 집에 와서 쉬는데 이번에는 아빠 아파트 관리실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박지혜님이죠? 박성호님 딸이요. 여기 지금 어떤 분이 오셔서 아파트 들어가야겠다고 우기시는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친정집은 보안이 철저한 곳이라 관리실 직원들이 모르는 얼굴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었어요. 방문객들도 일일이 확인하고 입주민과 통화 후 들여보냈고요. 이럴 시기에 아빠 집에 누가 들어가겠다고 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더군요. 친척 중에도 그럴 사람은 없었거든요. 혹시 큰 집에서 오신 건가 하고 물어봤지만 아니었어요. 웬 여자분이세요? 자기가 사돈이라고 여기서 살기로 했다는데요. 저는 그 순간 말 그대로 뚜껑이 완전히 열렸어요. 전화를 끊고 아빠 집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걸 겨우 참고서요. 어머니가 우리 아빠 집에서 살겠다고 들여보내달라고 관리실에 강짜를 부리나 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아유, 좀 시간 지나고 나서 하시지. 성격이 급하셔서. 뭐야 그 말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아빠 집에서 어머니가 살아도 된다는 말이야? 아니 그것보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근데 너도 잘 생각해봐. 이제 우리 집안의 어른이라고는 우리 엄마밖에 없는데 장인어른 물려주신 거 우리 엄마가 써도 되는 거잖아. 아,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살았구나, 여태까지? 너라니, 너 갈수록 가관이다. 당장 사과해. 앞만 편해도 그렇지. 나 너보다 나이 많아. 나이값도 못하는 게 어디서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해. 너 당장 짐 싸. 이 집에서 나가라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랑 안 산다고. 이혼이야. 나 진짜 니네 집 구석 지긋지긋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해? 우리 아빠는 뭐가 아쉬워서 돌아가신 후에도 시집 식구들한테 돈 뜯기고 있어야 되냐고. 당장 나가. 지혜야, 진정해.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흥분 안 하게 생겼어? 내가 너 뭘 믿고 결혼했을까?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아빠 말씀 듣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해. 너 같은 인간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짐 싸. 안 그러면 내가 사람들 불러서 짐 다 옮길 거니까. 그러고 저는 바로 택시를 불러 아빠 아파트로 갔어요. 제 연락을 받은 여동생도 왔더군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서서 커다란 이민가방 몇 개를 두고 1층 안내 데스크 앞에 있더라고요. 예, 그냥 전화로 다 들여보내라고 하면 될 일이지.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 얼른 얘기 좀 잘 해봐. 이봐요, 관리인 총각. 앞으로는 내가 여기 입주민 될 건데 사람 이렇게 홀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면 총각이 곱게 보이겠어? 사람 파악하면서 딱딱하게 굴어야지.
저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관리실 직원한테 말했어요. 지금 바로 경비나 경찰 불러주세요. 거주지 침입죄로 신고할게요. 뭐? 뭐라고? 침입죄?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댁이 남의 집 들어가겠다고 소란 피웠잖아. 그러니까 신고한다는데 왜? 뭐가 잘못됐어? 너 며느리라는 게 1년 동안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배운 게 하나도 없구나. 지금 그게 남 앞에서 시애미한테 할 소리야? 나 너 같은 시어머니 둔 적 없어. 더는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가. 여동생은 이미 시어머니의 짐가방을 밖으로 끌어내 집어 던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보며 방방 뛰더라고요. 아니, 이게 대체 못하는 짓들이야. 윗사람한테 이게 뭐냐고. 어차피 아무도 안 사는 집 내가 와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어? 이게 다 사돈이 우리 잘 살라고 해놓고 가신 거 아니겠어? 그러면 감사하게 쓰면 되는 건데 어디서 이런 폐악질이야? 폐악질은 당신이 부린 거지. 어디 아빠 낙골당 모시자마자 이때다 하고 와서 억지를 부려. 나 당신 아들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 바로 집에 가서 짐부터 빼는 게 좋을걸? 아니, 내 아파트, 내 아들이 사준 집에서 내 짐을 왜 빼냐? 네가 뭔데 내 아들 집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게 당신 아들 집인지 똑바로 보는 게 좋을걸? 저는 시어머니 얼굴에 부동산 계약서를 집어 던졌어요. 제가 돈을 다 지불한 제 명의로 된 계약서였죠. 내가 당신 아들 체면 세워주려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거든. 그런데 당신이 나 좀 괴롭혔어? 못난 당신 딸 일자리 내놔라. 되도 않는 블랙카드 내놓아라. 진짜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걸 견디며 살았는지 나 자신이 이해가 안 돼. 남편이라는 새끼는 제 엄마 장단에 놀아나기나 하고. 여기 이 사람 좀 빨리 치워주세요. 안 나간다고 하면 경찰 부르시고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얼른 저를 붙잡고 사정했어요. 예, 내가 잠깐 실수를 했다. 너무 성급했어. 그때 헐레벌떡 도착한 남편은 급했는지 사람들 보는데도 아랑곳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지혜야, 아까는 내가 실수했어. 말이 헛나왔어.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어떻게 됐나 봐.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처제도 다시 해외 나가면 지혜 너한테 누가 있어. 우리밖에 없잖아.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서운한 거 다 이해해. 그런데 사람이 욱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 내가 마음 상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욱하면 실수하는 게 아니고 네 본색이 드러난 거잖아. 너 장례식 때부터 아주 수상했어. 그리고 그전에도 네 엄마가 나한테 신용카드 내놔라. 딸내미 취직시켜달라고 아빠한테 말해라. 그럴 때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잖아. 그때 알아봤어야 됐어. 내가 미쳤지. 너 같은 걸 무슨 대단한 인간이라도 되는 양 우러러 봤으니. 덕분에 꿈에서 깼어. 고맙다. 현실을 보게 해줘서. 너랑은 끝이야. 이혼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도 내 집이잖아. 짐 안 쌌으면 내가 가자마자 네 물건 다 내다 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저와 여동생의 무서운 표정과 여태껏 본 적 없는 제 모습에 남편은 모든 게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땅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털썩 주저앉더군요. 시어머니는 미치겠다는 듯 발을 동동 굴렀고요. 아니, 그 아파트, 그게 나는 준호 네 건 줄 알고. 아우, 정말 이게 뭐냐.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이놈아!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진짜 다시는 이 집안과 엮이지 말아야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말꼬리가 길었지만 저는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남의 아버지 돌아가신 걸 자기들 한몫 잡은 걸로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은 용서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혼 소송 준비를 하며 앞에 말씀드린 남편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의 저런 성격 때문에 결국에는 도망가다시피 집을 나와서 힘들게 이혼했다고요. 너무 질려서 자기 자식들도 찾아보지 않는다는 말이 저는 납득이 갔어요. 하는 짓도 엄마 똑 닮았으니 아무리 제 자식이어도 보고 싶겠나요? 저 같아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는 1년여의 소송 끝에 이혼을 했고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줘야 했어요. 저와 여동생은 아빠 유산을 정리하고 여동생도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 저와 지내고 있어요. 물론 여동생은 다시 해외에 나갈 생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4년 넘게 제 옆에 있어주는 게 고맙네요. 둘이서 아빠 집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데 그래도 혼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외롭지 않네요. 저는 시댁에 너무 대어서 앞으로 결혼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려요. 좋은 인연들과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